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남부 내륙철도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차적으로 착공과 완공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당초 추석 전 마무리 짓기로 했던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는 다양한 정치 현안에 밀려 5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설립 예정지인 사천에서는 더 이상의 일정 연기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의 특산물 중 하나인 단감 수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잦은 비와 높은 온도로 단감 탄저병이 확산되며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일부 농가에서는 수확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광섬유와 닭줄기를 활용해 밤하늘을 그리는 작가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고전적 기법이 돋보이는 인물화와 풍경화 전시도 마련돼 서부경남 문화가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양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파 모종을 건강하게 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생영농 소식에서 양파 육류의 필수적인 체크포인트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국토부가 내년에 착공하기로 했던 남부 내륙철도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사업비가 크게 늘었다는 이유로 사업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재검토 기간만 통상 1년 넘게 소요돼 착공도 늦어진다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서부경남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진주를 거쳐 경남 거제까지 177.9km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 사업. 서부 경남권의 남북축을 연결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지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업비가 기존 4조 9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비용 산출이 적정한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완공 시점이 2030년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처음보다 3년 연기된 겁니다. 지역에서는 우려 섞인 반발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서부권 지역위원장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검토가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에도 역행하는 일이며 전임 대통령들이 일궈놓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100년지 대계를 파괴하는 그러면서 남부 내륙철도 건설이 서부경남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재검토 기간에도 설계 가능한 부분은 추진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역시 내년 하반기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재검토 기간이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과 서부 경남의 이동 시간을 2시간대로 줄여 지역 발전 동력으로 기대를 모은 남부 내륙철도. 건립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민심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오는 8일부터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펼쳐지는 진주성과 남강변 일원에서 축제 준비 최종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과 축제 주관단체, 국소장 등 20여 명은 4일 각 행사장을 돌며 임시주차장과 셔틀버스, 유등과 각종 시설물을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또 축제 기간 중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8일 드론 라이트쇼에 대비해 만경동 수상특설무대를 비롯한 주변 시설 안전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2월부터 준비해온 안전관리와 인파 밀집 시뮬레이션 연구 용역 결과를 이번 10월 축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진주시 의회 기획문화위원회도 진주 남강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3개 축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 25일 관련 부서와 주관단체 3곳으로부터 준비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4일 축제 현장 곳곳을 사전 점검했습니다. 위원들은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함께 최근 대두되고 있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초 추석 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던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가 5일로 미뤄졌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하루 전인 4일 사천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경남도도 우주항공청 개청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을 찾아 항공정책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와 공청회를 거듭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당초 지난달 25일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이에 열흘 늦춰진 5일까지 특별법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다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주항공청의 소속과 위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 설립 예정지인 사천에서는 더 이상의 일정 연기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연내 개청이 어렵더라도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5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정상 개최하고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주항공 전담 조직 설치를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이 임박했습니다. 국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신속히 의결하여 대한민국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항우영과 천문연의 사천 이전에 대해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와 설치가 가장 우선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개청을 위해 미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박한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우주항공 국제협력 경남 대표단은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등을 찾을 예정. 나사 조직 운영과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노하우를 청취하고 우수인력 양성과 유치에 관한 정책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사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일 오후 1시 40분쯤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중상을 입어 진주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치료가 진행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4일 오전 9시쯤 진주시 초전동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SUV가 부딪힌 충격으로 SUV 차량이 인근 약국에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기사와 승객 등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차량이 돌진한 약국은 외벽 유리창이 깨졌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10월) 말쯤 수확을 시작하는 가을의 과일이죠. 단감은 진주의 특산물인데다 경남 전체로 봐도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과실인데요. 잦은 비와 높은 온도로 단감 탄저병이 확산되며 지난해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수확량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진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한 단감 농가입니다. 문산 단감은 전국 단위는 물론 해외로도 수출이 이루어지는 진주의 효자 품목.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출하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았지만 나무에 달린 과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수확을 3, 4주 남기고는 감이 이렇게 녹색에서 노란빛을 띠는 게 정상이지만 이미 홍시가 되어 낙가된 과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낙가 원인은 바로 단감 탄저병. 껍질에 앉은 검은 점이 점점 커지며 표면을 뒤덮고 주변 과실까지 감염시키는 과수병입니다. 올해 4월부터 이어졌던 많은 비와 10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높은 온도가 탄저병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유난히 비가 많은 올해 기후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고 잦은 비로 인해서 과실이 탄저병이 생겼는데 탄저병은 이 방제 작업을 해도 예방만 가능하지 치료가 가능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낙가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주 문산농협에 따르면 문산에서 단감을 출하하는 농가 400여 곳 대부분이 단감 탄저병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단감의 72%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경남에서는 단감 탄저병으로 인해 평년 대비 3만에서 5만 톤 가까이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절반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탄저병이 심한 농가에선 수확 포기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가온은 되게 심한 편이고요. 다른 가온에 가도 40%, 50% 정도 다 피해를 보고 계시고 앞으로 수확이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안에 계속 떨어질 겁니다. 세계인하면서 익으면서 다 그냥 떨어진다 보는 거죠. 바이러스가. 그러면 이제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심지어 단감 탄저병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현행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구 의원들도 단감 농가를 찾아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농가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피해 구제를 위해 진주시 농업기금의 활용과 관련된 논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끊이지 않았던 비와 수확기 높은 온도 등으로 탄저병이 확산되며 한 해 농사를 그르치게 된 단감 농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앞에서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제23회 산청 한방 약초축제가 6일부터 시작됩니다. 산청축제관광재단은 6일부터 10일까지 산청 IC 축제광장 일원에서 산청 한방 약초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K힐링 오늘 산청 어때라는 주제로 열리며 한의사의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산청 해민서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남해군 독일마을 명소화를 위한 도르프 청년마켓이 4일 열렸습니다. 독일마을 광장에서 열렸던 1회차와 달리 입구 옆 사이길에 마련된 2회차 마켓은 귀촌인과 가죽공방 운영자 등 20팀이 판매자로 참석했습니다. 사이길에 설치된 간이 무대에서는 발라드와 재즈 등 버스킹 공연이 펼쳐졌으며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품 추천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지난 1회차 도르프 청년마켓 방문객과 판매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섬유와 닭줄기를 활용해 밤하늘을 그리는 작가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고전적 기법이 돋보이는 인물화와 풍경화 전시도 각각 마련됐는데요. 서부경남 전시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은하수가 펼쳐진 짙푸른 밤하늘. 그 사이사이로 빗줄기 몇 가닥이 사선으로 반짝입니다. 경관 조명으로 쓰이는 광섬유를 활용해 별똥별을 표현한 겁니다. 다른 작품들도 별과 닭줄기로 만든 달, 하늘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복잡한 구조 대신 각각 점, 원, 면과 같은 기본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별을 좀 더 극대화해서 간결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광섬유를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그림보다는 좀 간결하고 직접적이고 명확한. 김효진 개인전 달과 별은 오는 29일까지 사천 예담찬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소녀. 머리 위에 앉은 노란 새 한 마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으로 저마다 꿈을 꾸고 있는 현대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른 그림들도 여인과 새를 함께 또는 각각 담고 있는 것이 특징. 또 전반적으로 빛과 어둠이 강한 대비를 이뤄 고전적 초상화의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김은영 개인전 앨리스와 파랑새는 진양호 물빛 갤러리에서 오는 9일까지 열립니다. 거센 물줄기와 솟구치는 물보라.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캔버스에 옮겨졌습니다. 어딘가에 굴 양식장을 그린 작품도 보이는데 물결 따라 일렁이는 그림자 등 세부 묘사가 눈에 띕니다. 오수김 개인전 자연의 소리를 찾아서는 갤러리아 백화점 G갤러리에서 오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진주 청동기 문화박물관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14일과 28일 각각 운영되는 진주 청동기 문화박물관에서 논일기는 초등, 중학생 자녀를 둔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며 박물관 전시 해설, 다도 체험, 에코 프린팅 체험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진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과 진주 청동기 문화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 가능합니다.
LH가 4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천여 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인근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으로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과 함께 공급됩니다. 또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일반 혼인가구 등에게 공급되며 보증금 80%, 월 임대료 20%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월 말, 입주는 12월 초입니다. 맞벌이와 야간 경제활동 등 긴급한 사정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을 위한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이 권역별 5곳으로 확대됩니다. 진주시는 기존의 하대동, 천전동, 상봉동, 가호동 등 4개소에 이어 이달부터 충무공동 진주 C3 빛나라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실 한 곳을 추가 위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보육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며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입니다. 품질 좋은 양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파 모종을 건강하게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생 영농 소식, 이번 시간에는 양파 육묘를 알아봅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임석동 홍보팀장입니다.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첫걸음은 건강한 양파 모종 기르기입니다. 육묘 기간에는 배수 관리뿐만 아니라 병해충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경남의 양파 육묘를 위한 파종 적기는 9월입니다. 노지의 경우 종자 파종 시 양파 재배지 기준 300평당 필요한 육묘상 면적은 15평 정도로 200g에서 250g 정도의 양파 종자를 두둑 위에 고르게 파종합니다. 이후 톱밥이나 상토로 얇게 복토한 후 발화 전까지 차광망을 씌워 관리합니다. 또한 두둑을 높고 평평하게 조성하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고랑을 깊게 형성하는 것 또한 육묘의 핵심입니다. 기계 파종의 경우에는 파종 전 트레이 소독을 꼭 겸해야 하며 고온에는 발화율이 떨어지므로 조기 파종을 피하고 양파 정식 날짜를 예측하여 45일 전 해당하는 날짜에 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종 후 고온에 방치되지 않게 그늘에 잘 보관하며 4일째 정도의 육묘상 하우스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육묘기 동안 묘가 웃자라지 않도록 1회에서 3회 정도 잎을 절단해주고 절단된 잎을 통해 병원균이 감염되지 않도록 절단 후 바로 적용약제로 방제해야 합니다. 파종 후 육묘상에서는 본엽 이매가 나올 때까지는 뿌리 발달이 더디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도록 물 관리를 잘하고 발화 최적 온도 15도에서 25도C 정도가 유지되도록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환절기에는 큰 일교차에 대비하여 축종과 축사 시설에 따라 방풍 및 보온 관리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환절기에는 폭염으로 줄었던 가축의 식욕이 왕성해지므로 양질의 사료를 넉넉하게 주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여름철 면역력이 저하된 가축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축사 내부 청결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생생영농 소식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천시 여성가족과장 박기정입니다.
사천시는 2023년도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여성 친화도시 5대 목표 중 지역사회 정진 분야에 범죄 노출에 취약한 여성들을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를 지원합니다. 안심 홈세트는 창문 잠금 장치, 문 열림 보안 장치, 휴대용 호출별로 3종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천시 거주 여성 1인 단독 세대주로 전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거주자나 자가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사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고 제출은 이메일이나 여성가족과로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 볼에 닿는 공기가 한층 쌀쌀해졌습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점점 서늘해질 전망인데요. 대기도 부쩍 건조해지면서 감기 지수가 경고 단계, 피부질환 가능 지수는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고요. 실내에서는 적정한 온습도를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고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13도, 남해 1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1도에서 22도 분포 보이며 전날보다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세종 9도까지 내려가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대체로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서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세물, 만조시각은 밤 11시 55분, 간조시각은 저녁 6시 33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군항정보입니다. 목요일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며 쌀쌀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낮 기온도 25도를 밑돌며 낮에도 선선함을 느끼겠는데요.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